그래서 미국이 원거리에 있는데 자기 핵잠수함 승조원들한테 너 가서 한국 지켜줘 하면 승조원들이 왜 내가 가서 한국 지켜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북한 중앙주선통신을 전 세계가 다 보는 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2026년이면 무엇인가 북한이 내놓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고집만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제 좀 안심을 시켜주신 건데 사실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집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미국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보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 그래서 호주와도 협력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보면 승인한 것도 북한이 있어서 네. 안보적으로 조금 더 절실한 건 미국 쪽이 아닐까.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이나 전략 핵 잠수함이 밑으로 자망해가지고 미국 가까이 오면 미국도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이미 해주셨는데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단순히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탐지되지 않는 핵투발 플랫폼을 북한이 만약에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이 뭐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의 수심과 소음 환경을 활용하면 이론적으로는 미 본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레드팀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드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이 레드팀 분석을 했더니 아무리 북한이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만에 하나 뚫고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추적하기 굉장히 힘든데 태평양 넓은 바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겠느냐 효과적으로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골치 아픈 게 ICBM이 골치 아픈 건 아니에요. ICBM은 쏘는 순간 인공위성에서 봐요. 그럼 금방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이 출항을 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바다 밑에 예,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우리 한국의 핵잠수함 문제는 미국 안보의 또 하나의 안전축이다.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뭐예요? 중국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동시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도발을 한다? 네. 이러면 미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선 거죠. 여기에서. 즉 한국의 우리나라의 핵잠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동맹으로서의 우리가 자율적인 전력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대잠전 체계에 대한 최전선의 센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의 방어의 한 축을 우리 한국도 담당하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북한의 잠수함이라고만 안 했어요.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이라고 했거든요. 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네. 대통령도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네.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바다, 우리를 지키는데 가장 먼저 이제 목적이 돼야 되겠지만 미국을 또 설득하는 데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제 핵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는 미국이 관장하고 있는 IAMPT, NSG 이런 데 다 설득해야 돼요. 네. 그다음 미국의 의도 설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 의회에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내려면은 왜냐하면 뭐냐면은 핵 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못하게 돼 있어 근본적으로. 네. P5 그 안보리 이사기 5개 빼놓고 좀 강제 조항이에요 이건 불합리한 조항이고 그러나 그렇게 설득하려면은 한 미국의 안보에도 절대 필요하다. 이 코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의 의의를 설득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머리 좋게 얘기했지. 중국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 붙여준 거고 미국의 뭐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퍼스트 에니미 그러니까 제일이 적은 중국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활용해서 또 유사시에 뭐 중국도 방어하고 북중러가 대동단결하는데 한미일은 거기는 핵무기도 있잖아요. 북중러 핵무기까지 있잖아요. 핵잠수함도 지금 만들고 있고 다 있고.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네. 미국은 혼자만 핵잠수함 가지고 있고 핵무기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핵무기를 무장시킨다는 건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반대.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좀 무장을 시키면 도움이 되겠네. 그런 이제 이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설득이 된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세계 질서를 자기가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 영, 중,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5개국이 자기들이 핵무기 갖고 나머지는 못 갖게 하자. 이게 NPT거든. 네. NPT인데 인도도 가졌고 파키스탄도 가졌고 이스라엘도 가졌고 북한도 가졌잖아요. 다 자기가 필요하면 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파키스탄은 아프간에서 침공하기 위해서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미국의 거의 대들보 움직이는 두뇌 집단이잖아요. 네. 북한만 못했어요. 북한만. 북한은 왜? 우리 남한이 있어. 북한은 자주 공격하면은 바로바로 우리 서울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떨거든. 우리가 못 이겼는데. 오늘 전쟁이랑 우리가 제일 손해나지 북한 손해난 거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번이나 폭격하려고 했었어요. 핵무기 개발한다고 했대. 근데 우리가 멀렸다고. 나머지 이란, 이라크, 리비아 뭐 이런 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약속했잖아. 너 핵무기 반납하면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아주 못 지키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해요. 자기가 필요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아메리카 퍼스트에 항상. 그래서 그것이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또 국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일단은 북한을 제압해야 되고, 왜냐하면 핵무기 거기 우리보다 막 40, 50배 가난한 나라가 지금 핵잠수함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쩔쩔매야 되냐? 이런 것들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거 다 전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전방에서 말하고 좀 아까 이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중국도 우리가 핵잠수함 가진 거고 안 가진 천지차이예요. 핵잠수함, 핵무기를 가진 5나라 이외에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7번째로 되어 있는 상태. 브라질하고 오커스, 호주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돼. 실력이 별로 안 돼. 우리는 한다 많은 나라거든. 네. 북한은 하다 안 되니까 러시아한테 막 10,000명 이상 파견하면서 지금 기술을 획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자기의 동북아 전략과 우리의 안보 전략 이게 다 일치됐기 때문에 최종 계산서를 두드려 보니 한국에 해주면 되겠다. 네. 이래서 하는 거고 네. 그 대신 우리 조선업 좀 도와줘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물러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레드팀 분석입니다. 우리가 갖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국과의 빅딜을 이용해서 한국한테 이제 뭐 승인이라기보다는 동의를 했던 핵추진 잠수함을 다시 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있죠. 우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이미 나왔던 얘기죠. 완전 허용이 아닌 연료하고 운용은 조건부 다 허용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카드가 중국을 좀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핵 추진은 허용하되 여기에 전략 무기를 넣지 않는다. SLBM 같은. 네. 그러니까 공격 핵 추진 잠수함을 공격 원잠으로만 활용해라. 뭐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의 어떤 빅딜을 할 때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핵잠을 조정 가능한 옵션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카드에 올려놓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동의한 건 미국이 호의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계산입니다. 철저한 계산이고 미국의 안보에 유리할 땐 밀어주지만 전략적 거래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전략적 거래가 필요할 때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카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네. 교수님도 앞서서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 이익을 우선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역시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와 좀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미 이제 건조를 하느냐 마느냐 협상의 문제를 떠났다고 봐요 저는. 네. 이 이상 더 어떤 계획을 바꾼다? 그러면 한미 조선
그 협력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엄청난 그 양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뭐 봉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의 핵잠수함을 건조 속도를 늦춘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 만들고 공포하고 다녀요. 김정은이가 보여줬잖아요. 핵잠수함 만드는 거.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반대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 만들 때 반대했어요? 핵잠수함 만들 때 반대했냐고. 왜 우리는? 자기가 뭔데? 중국은 과거에 우리를 짓밟았던 나라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중국에 관대한데 그거 아니야. 옛날 얘기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딱 견딜 수 있는 경제력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피땀 흘려서 이루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거예요. 중국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한테.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한한령 데리고 뭐 사드 때 그랬다. 우리가 뭐 엄청난 피해 봤어요? 다 극복했다고. 일본도 지금 우리한테 함부로 못 해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계획을 가지고 쭉 가면 돼요. 네. 그다음에 그 많은 양의 경제 지원을 조선 지원하면서 우리가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왜 아직도 흔들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번복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조선 협력을 하지 마라. 내가 선두에서 가지고 내가 막을 거예요. 그리고 바보라고 우리 소리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봉이에요?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정확히 영리하게 써야 된다고. 미국이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를 유쳤기 때문에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유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왜 당신은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못하냐? 이거는 내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라는 건 국민들 손 안 달아주면 못해요. 표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엊그저께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새로 여론조사했는데 87%가 찬성해요. 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잠수함 만들고 핵무기 다 무장했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지. 우리 너 내 세금 준 걸 뭐 하고 있냐.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 했을 때는 75%가 찬성했다고. 우리가 능력이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줏대가 있어야 돼. 줏대가. 네. 이제는 줏대가 있으면 돼.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이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네. 제가 이거 또 틀어지면 다시 나올 수 있게. 매일 나올게 매일. 무료로 매일 나올게 무료로. 무료로 매일 나오시기로. 오해하시면 네.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트럼프가 그렇게 했을 때 레드팀 전략을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지 네. 이거대로 간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직 뭐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잖아요. 근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나온 김에 레드팀 분석은 뭘까?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또 우리의 시나리오는 항상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사실 대비가 없으면 뭔가 뒤통수를 맞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물론 좋은 상황만 있으면 좋지만 다 준비를 해놔야 되죠. 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코리아 퍼스트를 품고 협상을 잘해 나가야 될 텐데 앞선 사례를 좀 보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심해야 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호주가 힘들어하고 있다. 호주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들먹들먹하는 게 있어요. 그 첫째로 나오는 게 오커스, 네. 두 번째는 브라질 이 케이스인데 다 우리하고 상황이 틀려요.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동북아 전략에 의해서 호주를 키우겠다. 이것이 이제 오커스를 지원하기 결정적인 네. 사유예요. 중국하고 미국은 지리적으로 많이 이격돼 있으니 한미일 호주 여기를 키워서 중국을 막겠다, 견제하겠다 이건데 네. 근데 호주는 사실 우리하고 조선 능력이나 시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2000년대 초까지 그 콜린즈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3,300톤짜리를 만들었는데 스웨덴에서 코쿰스에서 설계도를 가져다가 현지에서 생산했다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투체는 미국 갖다 써 그래 다국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선 능력 잠수함 건조 능력은 거의 수준이 낮아요. 6척을 건조해서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선 잠수함 건조 능력은 아주 바닥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프랑스에 12척을 구매하겠다. 40조 거래를 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아니 내가 핵잠수함 해줄 테니까 그 취소해. 그래가지고 7천억 정도를 물어주고 네. 한 4, 5년 만에 캔슬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난리.
프랑스에서 이럴 수가 있냐. 미국도 요구하고 호주도 막 싸잡아서 요구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 이후로 네. 이제 호주하고 철천지 네, 원수. 왼수가 됐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 정도 한 이유는 너 호주 작전 병력이 높잖아. 네. 디젤 잠수함 가고 되겠어? 내가 적극 지원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그 잠수함 건조 인프라스트럭처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버지니아급 쓰던 거 중고를 한 서너 척 주고 필요하면 또 주고 아니면은 건조하는 거 줄게. 그 대신 그렇게 운용하면서 내가 그 대신 그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승무원 교육 훈련 시키고 다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그동안에 영국에서는 오커스 클래스라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2030년대 초반부터 니네가 만들기 시작해. 이게 큰 그림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미국의 잠수함 수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수렁이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야 무슨 오커스야. 우리도 못하는데 무슨 호주를 준단 말이야? 이런 여론이 비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 한 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엊그저께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원래 전 정부 막 완전히 싸잡아서 요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근데 그거는 살려놨어. 그래서 아무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해도 제가 잠수함 건조 능력 이런 거 볼 때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국 것도 지연되거든. 버지니아 값도 제대로 나온 게 없다니까 2 내지 3년 다 딜레이 되고 수리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또 호주 거하고 비교하는데 비교가 전혀 안 된다. 우리는 다 능력이 있어. 건조 능력이 있고 미국보다 빨리 해. 좋은 퀄리티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비교 안 되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미국의 버지니아 잠수함은 우라늄 농축가 90% 이상 돼요. 그걸 그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우라늄 관련해서 자기가 처리할 능력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전옥주거를 하겠다. 시스템이 틀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별도 협정 맺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안 사와요. 자기 농축 제철 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프랑스 모델로 해가지고 그 저농축 우람으로 하기로 했어요. 프랑스가 농축도 5%에서 7.5% 가지고 사용하거든. 그걸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또 그 원자로는 브라질이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저 선체는 만드는 거는 프랑스에 지원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조선 능력이 잘 안 돼. 우리가 잘하는 나라가 없다니까.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우리는 농축시설 없잖아요. 다 사와야 된다고. 그런데 브라질도 IAEA 협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협력을 했다고. 그래서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런 데도 우리가 딱 벤치마킹 할 거는 IAEA, MPT 이런 데다가 이제 미국하고 해서 군함의 추인처로만 사용하겠다. 저농축 우라늄을. 그래서 별도 협정 맺는 절차.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거고 나머지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호주 자체의 잠수함 건조 능력 역량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호주가 이런 걸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드는 잠수함도 지금 영국제 설계고요. 그다음에 당장 쓸 잠수함도 미국에서부터 들여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히 미국 잠수함이 들어오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90%짜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잠수함에 대한 통제권이 호주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군사 전문가들이 이걸 호주형 종속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호주형 종속 모델이 뭐겠어요? 이거는 호주 해군 소속이 돼 호주군 게 아니에요. 호주 게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이러한 굉장히 비대칭적인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피해야 될 게 이런 호주형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잠수함 건조를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있느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또 하나 거기네요. 우리가 모두에서 말했던 SMR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지금 7년 안에 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호주하고는 다르거든요. 굳이 이제 호주를 뭐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전제 조건부터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보시면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사실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뭐 1차적인 이유는 상대가 북한이다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과업
중 하나로 그 전략 핵 추진함이라고 하나요? 네. 핵 잠수함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지금 만들겠다고 한 게 5년 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로 뭐 네, 개발이 된 걸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억측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는 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쯤에는 런칭이 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김정은이 이제 잠수함 건조 시설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 하나 찍혔잖아요, 네. 조선중앙통신에. 근데 이제 김정은 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건조 중인 잠수함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김정은 키를 가지고 이제 잠수함 직경을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한 12m에서 15m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원자력 잠수함 사이즈거든요. 네. 보통 재래식 잠수함은 10m 미만이에요. 뭐 직경이. 근데 보니까 직경이 12m에서 15m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북한이 분명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그걸 방문했다는 건 곧 완성 직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아무 때나 안 가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잖아요. 그렇다면 요것을 북한 중앙주선통신을 전 세계가 다 보는 거 알거든요. 김정은도 그걸 알고 노출시키는 거죠. 거의 우리 다 됐어. 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확실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내년 2026년이면 무엇인가 북한이 내놓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고 지도자가 가면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예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똑같이 김근옥 영웅함 바닥을 순찰했어요. 잠수함. 그런데 그게 진수까지 4년 걸렸어. 2023년 9월달에 진수했는데 통상 진수를 하면은 1년 정도 시운전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네.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시운전이 안 끝났어요. 네. 근데 시운전 아예 뭔가 못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유하면은 이번에 이제 3월 8일 날 그 핵추진 잠수함을 밑에를 시찰하면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절차에 보면은 대입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예측을 하죠. 4년 걸릴 수 있고 진수할 때까지. 아무튼 그거는 북한도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첫째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 면에서는 경제력 면에서 좀 사실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은 부품을 사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많이 차단됐잖아요. 뭐 국제 제재에 의해서.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해서 치더라도 거기 와서 설계 검증하고 뭐 이런 것 되면은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 이렇게 해군에 이제 핵무기를 실으려고 하는 건 핵무기 분산 계획의 일환이거든. 그래서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뭐 최연함 뭐 북한판 뭐 이지스 구축함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시켰다, 전략 순항미사일 시켰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육지를 공격받아도 해상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순탄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핵추진함을 만든다 했고 북한도 만들고 있는데 누가 먼저 만들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에 우리가 북한보다 잠수함도 30년 늦게 가졌거든. 근데 디젤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늦게 가지면 국민들이 도대체 돈 주면 뭐 하는 거냐 지적받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북한은 이미 건조를 시작했고요. 5년 전부터 건조를 시작했고요. 우리는 아직 건조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이걸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 역량의 모두를 이런 비대칭 전략 무기에 올인하는 나라입니다. 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사실 북한에서 나오는 잠수함의 성능은 중요치 않아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북한은. 그런데도 만약에요, 이제 네. 뭐 국민들이 너희 그동안 뭐 했냐, 국민 세금 갖고 만들면서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그 잠수를 할 수 있는 그 핵추진 잠수함을 바다에 띄웠어요. 이걸 좀 시나리오로 가정을 해보고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 너무 무서워서요. 우리는 핵 잠수함이 아직 없어요.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상황. 그런데 북한이 실전에서 운용을 해요.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자 이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는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엔드 스테이트, 그거는 소형화 경량화에서 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다 전투 상대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매의 눈으로 인공위성 그다음 뭐 휴민트에 뭐 시긴트 해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개전 초에 제일 먼저 공격받는 핵시설이거든. 그리고 물속에 감추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감추어서 생존력을 높이는 거지. 내가 평양을 공격받아도 물속에서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어. 물속에서 서울을 공격할 수 이거거든. 네. 시그널. 그래서 미국에서도 화성 14형, 15형 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화성 SLBM 그 북극성 1호를 쏴가지고 500km 날리니까 난리 난 거야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2017년대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전단 3개를 동원해서 폭격하려고 했었어요. 또 그 정도로 무서운 거라. 그래서 SLBM은 어디서 쏠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 은밀하게 출항한 배가 남해 쪽에 갔어요. 남해 안 들키고 네. 안 들키고 디젤 잠수함은 잘 들켜 가다가 스노클을 해서 위치를 노출하기 네. 때문에 핵 잠수함은 뭐 안 들키고 한 바퀴 지구도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그거 전홍축을함이라도 지구 한 바퀴 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서 남해에서 쐈어. 그러면 서울이 공격받으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뭐 중국도 있잖아요, 거기. 그쪽에 또 러시아 것도 있고, 북한 것도 있고, 어디서 날아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이제 인류 역사상 핵무기는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왜냐, 그 참상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무기는 핵으로 막아야 된다. 그냥 억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막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붕괴된다 이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못 쏘게 하자.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핵추진 잠수함 우리보다 먼저 만들면 우리가 불안해지지 이제. 미국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원거리에 있는데 자기 핵잠수함 승조원들한테 너 가서 한국 지켜줘 하면 승조원들이 왜 내가 가서 한국 지켜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능력이 되니까 한국도 이제 자기들한테 하라고 해. 이런 여론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아무튼 핵 추진 잠수함 있는 거하고 디젤 잠수함 있는 거 판이하게 달라요. 그만큼 우리가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위력이 네. 강해지는 거죠. 존재만으로도 그렇다.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이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무한 동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한 동력을 갖고 있고 수중에서의 속도도 거의 2배 정도 빠를 수 있어요. 진짜 체급이 너무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만에 하나 영화같이 앞에 있는 잠수함 뒤에서 쫓아가더라도 네. 이렇게 쫓아가면 대번에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내 속도가 2배인데 속도가 느린 애가 지그재그로 쫓아간다고요? 속도는 4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성능 차이가 넘사벽이에요. 네. 그리고 잠수함 한 척이 담당할 수 있는 구역도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잠수함을 딱 했는데 우리 도산 안 쳐먹고 출격! 그래서 만약 막을 수 있냐? 이거는 이런 말씀 이제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질문드리기가 죄송하다. 그래도 저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잠수함 대 잠수함이 교전 물속에서 네. 한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뭐 포를 쏘면 서로 상대 쏘 이런 교전은 없는데 2차 대전 말경에 노르웨이근에서 스노클을 한 잠수함을 물속에 쏘아서 격침시킨 사례는 한 번 있어요. 근데 잠수함은 원래 수중에서 물 위에 있는 함정을 공격하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왜냐 물 위에 있는 건 쉽게 잡아내거든. 네. 스크류가 돌아가니까 네. 보고 쏘고 그러는데 물속에는 똑같이 장님이라 서로 식별은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식별하다가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잖아요. 네. 아주 비효율적이라. 그래서 잠수함은 주로 처음에는 군함끼리 싸우고 군함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군함이 워낙 스피드도 빠르고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늦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비효과다. 그래서 통상파기전 국가로 들어가는 한 국가로 들어가는 물동량을 차단하는 전쟁은 돈 없으면 지금 같이 뭐 군수물자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그걸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네. 통상파기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독일이 영국을 그게 차단하는 성공했고 미국이 일본을 차단하는 성공해가지고 미국은 일본을 아사작전을 몰고 갔다고 다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승리의 요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잠수함이라는 원래 물속에서 서로 이렇게 교전하기 위한 목표는 아니다. 아니다. 네. 다만 냉전 시대 때 서로 다만 냉전 시대 때 서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공격 원잠이라는 걸 만들죠. 네.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는 애. 그래서 훨씬 빠르게 날렵하게 만들어서 사실 그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뚱뚱해요.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미사일을 잔뜩 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느려요. 뚱뚱하고. 그러니까 얘를 빨리 쫓아가서 어뢰로 굉장히 좋은 멀리 나가는 긴 어뢰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격형 잠수함을 만들자. 이것도 네.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만들 이 핵추진 잠수함은 아마 이 공격 원잠에 훨씬 가까울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전장에서는 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네, 뭐 물리친 일본군을 물리친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는 건조를 시작하지 않았고 북한이 먼저 건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목적도 다르고 네. 그리고 1대1로 붙었을 때 체급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두 분 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 분 말씀 쭉 듣다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고요.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술이 경쟁적으로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기술이다. 그리고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싶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좀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성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경제, 외교, 동맹 구조, 안보 이런 걸 전부 아우르는 전략적인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걸 정부 차원에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두 분의 고언을 누군가가 꼭 듣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